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당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이른바 당권 주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문 좀 광주에서도 하고 또 국회 와서도 하고 두 번 했단 말이죠. 좀 주목했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사실 자기 정치 네 글자가 다 잡아먹은 거 아닌가요? 약간 이 선언에서는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김민석 전 총리가 나오는 이유 그리고 나와서 표방한 노선과 지향에 대해서 이미 이전부터 많이들 예측하고 추정을 했지만 본인이 공식화를 한 거잖아요. 여당이 대통령을 정부부터 잘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청래 체제는 좀 아쉬웠어. 그러니까 내가 나서가지고 더 밀착 있게 좀 잘 서포트를 해볼게, 뒷받침 해볼게 라고 하며 그럼 왜 그동안 잘 안 됐느냐 라고 실명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직격을 한 거죠. 정청래 전 대표 자기 정치를 한 거잖아 지난 1년 동안 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 두고 이제 확 불이 붙은 거잖아요. 본인이 논쟁이 될 거를 예상을 못했을까 저는 당연히 예상했을 거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의 이 발언 뒤에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마치 뭐 다른 표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건 네거티브하고 다른 것이다. 정치 토론을 피해서는 안 된다. 또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뭐 당사자들끼리는 요 정도였는데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의원들끼리는 꽤 거친 설정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오늘 약간 이탈해버린 것 같아요. 이성은 의원이 오늘 올린 글은 뭔가 감기약 그 얘기는 경로에서 이탈해버린 얘기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전당대회고 뭐고 해도 뭐 전쟁이고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같은 당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출마 선언 오늘 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필요와 말하자면 목적은 뭐냐 이런 부분에서 좀 근본적으로 약간 이런 방식의 정치를 또 봐야 하는가 더군다나 지금 이 집권 1년밖에 안 된 민주당 선거에서 이런 거에서 좀 약간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평택 선거가 갑자기 확 떠오르면서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김민석 전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아갈지 그런 토론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권 주자 세 분이 사실은 워낙 정치를 오래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흑역사 배틀로 가면은 각각 1시간 특집이 필요해요. 다 1시간으로는 부족해요. 세 분 다 되게 많은 흑역사와 되게 많은 잘못된 말들과 언행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거 단순히 파묘 배틀로 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있었던 것도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하고 노무현 전 대표 장례식도 못 왔잖아요 라고 한 게 굉장히 좀 나쁜 지적이라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민석 전 총리한테 그때 감기약 성분 뭐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묻는 것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정치다. 특히 같은 당 전당대회인데 이런 점들을 좀 덜어내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뭐 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당연히 필요할 수 있죠. 다시 꺼낼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의 이 사람이 얘기하거나 가려고 하는 길과 뭔가 맞닿아 있을 때 그걸 검증하는 차원에서 너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건데 그냥 백화점 나열하듯이 쭈루룩 넌 예전에 이런 것도 나빴고 뭐가 나빴고 하게 되면은 똑같아요. 그것만 잔뜩 쌓여져 있으면은 결국 이 여당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밖에 다른 지지자들이나 중도층이나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형적인 그냥 난사라고 보는 게 난사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확한 타겟도 없다는 거예요. 타겟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에서 계엄에 관련된 위험성을 가장 먼저 경고했던 게 김민석 의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까지 얘기한 겁니까?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라. 맞아요. 근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민석 의원이 어쨌든 소수의 몇몇 의원들과 정보 교류를 하면서 이거를 몇 개월을 버틴 거라고요. 저도 그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이 계엄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계엄에 관련해서 어떤 정보 수집을 하고 오늘 뭐 박선원 의원도 그 얘기를 했던데 이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김민석 의원, 그러니까 당시 당대표 최고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판단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판단을 했던 근거가 있겠죠. 지금 뭐 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 이제 그러면 이 계엄을 막는 데 있어서의 김민석의 역할이라는 건 오히려 평가돼야 될 대목인데 왜 이거를 계엄 당일에 뭐 했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실관계도 틀려서 오늘 고발이 당한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근데 이거를 정청래 의원이 이른바 지금 뭐 사통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예. 내 대통령론. 근데 각각의 대통령 그러니까 앞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수식어가 없어요. 수식어가 없고 그냥 이제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통령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1, 2, 3 내란 비상계엄을 함께 막은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 이제 말하자면 메시지와 이성훈 의원의 이 공격을 합쳐놓고 보면 아 이들은 김민석은 1, 2, 3 계엄을 안 막은 사람이라는 포인트를 잡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한 첫날 나가기로 한 첫날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 이게 뭐 새까만 과거라서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측에서도 이거 국민의힘에서 나온 발언인 줄 알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게 당 내에서 그것도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메시지가 이게 사실 언론에 어떻게 소비되는지 본인들도 잘 아실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무래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우리 제작진이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봐요. 앞서 우리 김한 기자가 윤석열은 나토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나토에 간 거 다 알아요. 근데 눈치를 봤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잖아요. 나토에 3번 참석했다는 얘기를 꼭 해달라고. 쫄지 마. 그리고 야, 망법 한두 번 개정하냐? 예. 그렇습니다. 쫄지 않는 붐완이에요. 네. 붐완. 붐이에요. 부모님. 자, 이런 가운데요. 정청래 전 대표 그 메시지 담당을 맡았던 신동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고를 받았던 분입니다. 대통령의 달리기 맞나? 순방제 달리기인가? 순방제 달리기 이런 글을 한겨레 21에 뭘 받았는지도 잘 기억을 못하죠. 아무튼 어떤 발언을 했냐면 정청래 전 대표가 최근에 이재명 정부로부터 장관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거절을 했다. 이게 뭐 저희도 지금 사실 공식 확인은 된 건 아닌데 측근으로부터 메시지 담당했던 멤버니까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에요. 언제 받았다는 거예요? 최근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근데 이 발언이 더 위험한 거야 망법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요 말이 전 실제 대본에 있는 것만 읽었을 뿐인데. 실제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가능성은 어떨까? 근데 밭글로 많이 돌았잖아요. 기자들이 많이 받았지만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뭐 해안부 장관 자리를 제안했다더라, 어느 장관 자리를 제안했다더라, 뭐 그렇게 퇴로를 열어준다더라. 근데 이제 그걸 거절했다더라. 이런 밭글들이 돌았어요 좀.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창작물인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와 정청래 대표 관계가 지금처럼 뭐 확 가시화되기 전에도 불편한 기류가 있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와대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청래 대표한테 행정 경험을 좀 쌓는 게 좋지 않겠냐.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선 이런 식의 우회적인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게 거절당했다더라. 이런 얘기는 좀 있었는데 신동호 전 비서관은 이제 정청래 대표랑도 가깝고 뭐 이번 정부에서는 직을 맡고 있지 않지만 이제 두루 가까우신 분이거든요. 왜 문재인 그 대통령 시절에 누가 썼길래 이렇게 연설문을 메시지 잘 쓰냐 기가 막히다 이런 것들 왜 뭐 예를 들면 금메달 딴 선수들 위로하는 메시지나 아까 뭐 축하하는 메시지나 이런 거에서 와 이건 문학이네 이런 거를 썼던 그 담당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두루 친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3명의 당권 주자는 지금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고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건 김민석 전 총리뿐입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도 그 상임위 왔는데 이제 출마 선언문이 이게 보이더라만 그걸 들고 있어가지고 뭐 곧 당원존에서 출마 선언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이 장소를 고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건? 그러니까 그 지금 뭐냐면은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약간 결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심으로는 뭐 정청래, 근데 민심으로 김민석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물론 실제 여조로 보기엔 지표가 약간 다르기는 한데, 근데 지금 요 두 갈등 관계에서 송영길 의원이 지금 어쨌든 제3자로서 제3번째 후보로 뛰어드는 상황인데 본인의 파이와 지분을 확실히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지금 중점을 하는 게 뭘까? 그러면은 송영길 의원이 지금 나오는 게 김민석 전 총리하고 각을 세우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청래 전 대표하고 각을 세우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송영길 의원이
앞으로 전당대회 기간 동안 주요 공략할 거는 결국 당심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예. 찍어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저 파일을 뺏어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조금 그러니까 더 당원들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는 뭐 발언도 발언이지만 뭐 장소를 선택하는 거, 넥타이 색깔부터 해서 다 이 메시지가 될 텐데 당원전을 선택한 이유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전당대회 앞두고 나니까 이제 저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이름이 또 등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과거 특히나 이제 노사모 활동을 했던 분들은 이름이 너무나 익숙한 미키루크라는 닉네임이 있죠. 그러니까 이상호 전 부산 사흘 지역위원장도 했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이제 등장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저격했다. 뭐 말하자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영국 노동당식 제3의 길이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내용을 거론하면서 전당대회에서 빠져줄래? 뭐 이렇게 일종의 비아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찌 보면 도발일 수도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알려지면서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막 시끌벅적한 것 같아요. 동네 목덮방 앞에서 떠드는 아저씨가 정치인 욕한다고 지금 도발하시는 겁니까? 비아냥되는 겁니까? 이거를 정색하고 언론이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이상호라는 인물을 정청래 전 대표의 핵심 참모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언론들이 이 글을 이제 기사화시키는 이유는 어쨌든 생각을 같이 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이분이 이제 민주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 뭐 당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당직자도 아니고 최근에 여러 다른 정치 현안에서 주요한 입장을 가졌던 분도 아닌데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 정청래랑 가까워 보이는 사람이 강훈식 비서실장 욕했다 이 맥락으로 소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가? 예를 들면 어떤 정치인이 뭔가를 했을 때 그걸 욕하는 사람 전국에 한 100만 명 돼요.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그걸 다 그러니까 기사화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타이밍에 이 미키루크라고 하는 잊혀진 이름을 등장시킨 맥락은 이 싸움을 좀 부추겨보자. 이런 이제 언론의 그 소비 용도로 등장한 거지. 뭐 이분이 한 말이 크게 의미가 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근데 저는 약간 좀 첨언하고 싶은 거는. 이분의 말 자체가 엄청나게 파괴력이 있거나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정서. 이 기류가 소위 말하는 정청래 전 대표 측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분화하고 있다. 뭘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예전에는 민주당 지지층은 거의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특히 정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들 사이에서 일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정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비판의 중점이 뭐냐? 전당대 이렇게까지 개입해도 되는 거야 청와대가? 이거 당무 개입 아니야? 라는 주장과 의혹 제기 그리고 어떤 반박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기류들이 꿈틀꿈틀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분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댓글이나 뭐 게시판 글들 보게 되면은 주요하게 이제 민주당 강성지지층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김한 선배 표현을 허니문이 끝났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는 방증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봤을 때. 저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좀 주변에 좋은 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이재은 대변인이에요. 저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에 빗댔는데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당직에 임명해준 사이인데 근데 이제 여의도에서 그때 기자들도 많이 그 얘기를 했는데 저런 얘기들을 매일 하나만 모여갖고 그러니까 저런 비유가 나오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은 대표님 왜냐하면 방송을 많이 하거나 그렇게 달변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뜬금없는 말실수를 그날 국면에서 한 거죠. 그렇게 되고 지금 이성윤 의원 얘기했지만 이성윤 의원의 이 비유도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이거 정청래 의원이랑 가까운 거고 정청래 의원 도와주려고 이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미키루크의 이 발언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면 강훈식 의원이 그날 여러 가지 비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비판한다는 게 아니라 왜 의원 연찬회 이런 연찬회 자리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다가 강연을 듣냐 이게 뭐냐 우리가 뭐 대통령 청와대 미치냐 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참석한 의원들이.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와요. 강훈식 의원이 비서실장이 한 내용이 뭡니까? DJ 때부터 주창해 왔던 말하자면 노선의 재확인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노선에 대해서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거냐? 그런 주장도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잊혀졌던 이름이 딱 등장해서 야 이거 당무 개입이야 저리 가 이거 중도 실형으로 가자는 거 뭐 이거 우리 동의 안 해?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건데 그럼 이게 이제 지금 정청래 의원은 본인은 이제 네거티브 그만하고 절 가고 뭐 노무현 거기 가고 뭐 이러고 있는데 주변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이 주장들이 일으키고 있는 분란만 놓고 보면 이게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중앙일보가 이 관련 기사를 썼는데
미키루크와 정청래 전 대표의 뭐 과거 노사모 때부터의 인연부터 시작해서 그 멤버들이 지금 모이고 있고 최근 정청래 전 대표의 행보를 여기서 막 그 원인을 찾고 있고 이런 기사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당권을 다투는 주자들끼리 이제 서로 또 유불리를 판단할 텐데 어떻게 판단될지 요건 보도록 하고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 공식 그 출마 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일정이 알려진 게 지금은 없죠. 앞서 뭐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김인석 전 총리는 이미 했고 뭐 일정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는 왜 그런 걸까요? 사실은 제일 먼저 연임 도전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풍겼던 거는 그렇죠. 정청래 전 대표 측인데 뭐 일정 같은 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비공개 일정들을 계속하면서 일정을 소화한 후에 이제 보도가 나온 형식에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동선을 따라가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이것도 일종의 전략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그래서 어디 가는지를 되게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어젠 경기도로 갔다고, 지난번에 호남 갔더니 이번에 또 어딜 가려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동선에 자꾸 조금 이제 이슈를 주목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도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최적의 타이밍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본인이 어떤 순간에 어떤 의제를 가지고 출마선을 공식화했을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미 출마는 기정사실화 된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한다고 짜잔하고 홍보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타이밍을 좀 정무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요런 전략으로 가는 걸까? 근데 사실 추측이죠.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본인 마음이니까. 그래요. 지금 뭐 이 세 명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저희 출연했던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당권 도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마지막 그 판은 어떻게 펼쳐질지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분석은 이제 고민정 의원이 누군가의 런닝메이트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도 예,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최고위원 아닙니다. 도전하게 된다면 당대표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네. 뭐 그건 한번 보시도록 하고 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